네, 방금 본 것처럼 붉은색의 구리를 겉불꽃 속에 태우면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나타나게 되고, 얘를 다시 속불꽃 속에 넣게 되면 산화구리가 붉은색의 구리로 환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산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물질이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ZN은 아연이에요. 아연. 자, 아연이 전자를 잃어버리고 아연 이온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연은 뭐라고 불러주냐면, 아연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아연 이온으로 산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연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금속입니다. 알겠죠? 자, 금속은 대부분 양이온이 돼요, 음이온이 돼요?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얘기, 얻는다는 얘기요? 잃어버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말을 우리가 산화환원 중에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산화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응? 자, 그 다음에, 자, 물질의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해요. 구리 이온이 있습니다. 구리 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구리가 됐습니다. 그럼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었죠? 그러면 얘는 산화된 거예요, 환원된 거예요? 환원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전자를 얻으려면 누군가 잃어버려야 하고, 누군가 잃어버리려면 누군가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NaCl 기억나요? Na가 뭐죠? 나트륨. Cl은 그쵸? 염소?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나트륨은 몇 번이에요? 나트륨 11번. 오, 11번. 그 다음에 염소는? 15번. 16번. 14번. 17번. 그렇죠. 염소는 17번입니다. 그럼 나트륨은 양성자 몇 개? 혼자 11개. 전자 몇 개? 11개. 11개. 첫 번째 껍질 몇 개 채워져요?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럼 몇 개 남아요? 하나. 그럼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7개를 얻는 것 중에 잃어버리는 게 편하니까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산화된 거예요, 환원된 거예요? 산화. 자, 그 다음 염소는 가장 바깥에 전자 몇 개? 염소 17번이니까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어요? 17개. 안쪽에 2개, 그 다음 8개, 그 다음 7개 채우니까 1개 얻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면 염소는 전자 1개를 얻어서 염화이온이 됐습니다. 염소는 산화된 거예요, 환원된 거예요? 환원이 됩니다. 근데 하필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나트륨과 전자 하나 얻으려고 하는 염소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나트륨이 가지고 있던 이 전자를 누구한테 줘요? 나트륨이 가지고 있던 전자를 누구한테 줘요? 염소한테 줍니다. 그래서 염소는 전자를 받아서 염화이온,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전자를 잃어버리려면 누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산화가 되면 동시에 누군가는 환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네. 진짜 죄송한데. 갔다 오세요. 똥을 얼마나 싸는 거야? 아니, 똥 쌀 수도 있지 왜? 그리고 교실에서 싸는 것보다 낫지 않나? 그쵸? 여러분들 배 아프면은 여기서 싸지 말고 얘기하세요, 알겠죠? 영상 보고 쪽팔리겠다. 근데 뭐 본인 이름이 정확히 안 나오니까 최땡땡 학생이, 그치? 그러면 이건가? 맞죠? 이니셜. 아무튼 영원히 유튜브에 남을 거예요. 아무튼간 어디까지 했더라?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누군가 전자를 얻어야 돼요. 알겠나요? 자, 여기 채워볼게요.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으면 다른 물질은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연과 구리이온의 반응 보도록 할게요. 아연이랑 구리이온이랑 만나게 되면 아연이 구리보다는 훨씬 더 전자를 잃어버리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전자를 누구한테 주냐면 구리이온한테 줘요. 그러면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산화된 거예요, 환원된 거예요? 산화된 거죠. 그 다음에 구리이온은 아연이 가지고 있던 전자 두 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구리가 돼요. 그럼 구리이온은 산화된 거예요, 환원된 거예요? 환원이 된 겁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여기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 방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누군가가 전자를 잃어버리려면 누군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 환원 반응과 전자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를 얻는 반응인 산화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과 같고, 산소를 잃는 반응인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 볼게요. 요거는 마그네슘 리본입니다.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게 돼요. 그럼 태운다는 얘기는 연소시킨다는 얘기니까 주변에 있던 산소랑 반응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몇 번이죠? 마그네슘 몇 번? 12번입니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 개? 12번이니까 양성자 12개, 전자 12개, 가장 안쪽에 2개, 그 다음 8개, 그다음 남은 전자 2개니까 가장 바깥쪽에 전자 2개, 그러니까 2개를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2 플러스 이온이 되겠죠? 네. 그렇죠? 선생님 수능 안 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잃어버리고 산소는 아까 전자 2개를 얻어서 산소 이온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온이 될 때 Mg 2+가 될 거고 산소는 2-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있던 산소는 O2의 상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2개가 있으니까 전자를 2개를 얻어야 돼서 마그네슘이 2개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어쨌거나 이 마그네슘이 뭐가 되냐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얘 전자 2개를 누구한테 준 상태예요? 산소한테 준 상태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산소랑 결합했어요. 다시 정리하면 마그네슘이 산소랑 결합하니까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으니까 산화되는 거고, 이거를 전자 이동으로 얘기하면 마그네슘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전자를 산소한테 줍니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요, 잃어요? 마그네슘은 잃어버리죠. 그럼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화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산소랑 결합할 때 산소를 얻으니까 산화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전자를 마그네슘이 산소한테 주니까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마그네슘을 공기 중에 가열하면 마그네슘이 밝은 빛을 내면서 연소하여 흰색의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됩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고 아니고 잃고라고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잘 바뀌어 있나요? 잃고 아니고 잃고. 마그네슘 이온으로 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전자를 얻어요. 그러니까 산화 이온으로 환원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오른쪽 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NaCl입니다.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무슨 이온이 되기 쉬워요?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전자를 주고받는 것을 이제 산화와 환원으로 표현할 건데, 그래서 이 이온 결합 물질 생성이 될 때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으니까 산화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비금속 원소는 이제 전자를 얻으니까 환원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aCl2인데 여기 Cl2 일반적으로 Cl은 이렇게 산소 분자와 마찬가지로 두 개가 결합한 상태로 있어요.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는데 얘가 두 개가 있으니까 나트륨도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트륨 금속과 한 분자의 염소 분자가 반응하게 되면 두 개의 NaCl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얘한테 주니까 나트륨은 산화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염소는 환원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어차피 5교시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5교시부터는 여러 가지 화학식에서 산화, 환원 반응들을 쭉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 그 다음에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을 헷갈리지 않고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 뭐예요? 산화.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 전자를 얻으면 환원. 전자 잃어버리면 산화. 헷갈리죠. 그래서 외우는 팁은 무엇이냐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머진 다 반대예요. 자, 산화예요. 말 그대로 산소화가 되니까 어떤 물질이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가 되겠죠. 그럼 환원은 그 반대예요.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리면 이제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이 되겠죠. 전자는 그거에 또 반대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얻으면 산화였고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이었는데 전자는 또 그거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얻으면 환원인 거고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산소를 얻으면 산화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다라고 기억해주면 전자 이동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남는 시간 동안은 요거 정리하면서 외워두고 5교시에 바로 여러 가지 화학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산화인지 환원인지 쭉 볼 거니까 지금 잘 정리해 두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5교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